5월에도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된다는 격언이 이번에도 통할지 담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이 팔고 떠나야 될 근거들이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은 이제 시작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무역전쟁 재점화 조짐이 네. 보입니다. 이건 정말 큰 악재 아닌가요?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코로나19 영향보다 더 파급력은 클 수 있습니다. 더 커요? 네, 예. 2018년도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차 무역전쟁이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조금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미국 다우와 나스닥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무역 상태로 봤을 때 지난 2018년 내에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2018년 2월 달에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 8.56% 하락하는 긴 음봉이 나왔고요. 대신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5.4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설이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에 2018년 10월 달 관세를 부과하면서 장중 15% 하락했고요. 마감은 13% 하락하면서 추세가 굉장히 크게. 저 기억나요. 네. 뭐 피해 10월이라든지 그렇죠. 뭐 검은 목요일, 금요일 네. 뭐 맨날 얘기되던 그 10월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다면은 아직까지 추세를 본다면 무역 분쟁 이후로 시장의 추세는 하락 추세를 아직 면치 못했습니다. 2018년 1월 달 고점 2,6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차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에 한 단계 더 큰 충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왜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힘, 알력 다툼, 뭐 권력 네. 싸움을 넘어서 경제 논리 이런 게 뭐 숨어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제일 큰 거는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그게 더 네. 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중국에게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힘으로 해서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뺏어오려고 하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집권이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 강하게 부각된 모습이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국민들에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데 애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감력이 결여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는 245조 원에 대해서 중국한테 미국 상품 구매 이행을 해라.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돼 있고 수출도 봉쇄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해서 이거를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부진에 대해서 자국산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책임을 굉장히 묻고 있습니다만 어제 FDA에 관계 있는 세븐아이즈라는 회사의 단체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와는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결국에 트럼프를 또 궁지에 몰고 있는데 지금 중국 입장도 봐야 되는 겁니다. 98년 천안문 사태 위해서 지금 천안문 사태 이후 때 경기가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위에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라든가 아베는 구경제 중심으로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5세 통신, 신경제, 특히 4차 산업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결국에 4차 산업, 인공지능이라든가 5세 통신,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승자 예측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정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연 누가 이길지도 궁금하고요. 이 무역 전쟁 노이즈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가 언제쯤 될지 한번 진작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승자는 시간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면 할수록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안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불안전성이 가중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따돌릴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진핑 중국 주석은 결국에 임기 제한이 철폐됐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11월 재선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한테 또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라든가 그 아베 같은 경우는 구경제 즉 제조업 중심으로 정책을 프레시를 가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프레임 입장에서 보더라도 트럼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중국한테 결국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언제쯤 이게 종료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결국에 미국의 대선까지 11월까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재선 당선하는 거거든요. 재선 이후에 당선됐을 때는 지금 중국과의 무역 압박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최대 11월 달까지도 그렇죠. 계속 이런 노이즈가 지속될 가능성 염두를 해야 맞습니다. 되군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1차 무역 미니딜에서 1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약정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경제 안전성이 좋기 때문에 135조 원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셰일가스. 미국에 생산한 셰일가스를 중국이 구매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석탄 발전 위주의 산업체에서 이제는 셰일가스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1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한번 먼저 예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2차 무역 분쟁은 결국에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를 본다면 두 개 국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38.9%입니다. 우리 수출 부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10대 그룹의 해외 계열사를 보면 2,580개거든요. 2,580개 중에서 중국의 15.4%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3.4%예요. 지금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 글로벌 소싱 라인을 굉장히 다각화시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충격은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큰 금액을 본다면 철강 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된다면 철강 쪽에서는 대략 3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세탁기 부분에서는 대략 1조 원 정도. 태양광 쪽도 역시 5,300억 정도. 자,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선생님 관점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최악을 알아야 미리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두 개 한번 더 짚어주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결국에 무역 분쟁, 2차 무역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2차 무역 분쟁이 이제 시작되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보다 파급력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그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 쪽에 몰고 있는데 유럽과 함께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 기업에 대해 징벌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미국 회사채를 보유한 중국의 채권을 이거를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디폴트 됐을 때는 결국에는 제3차 세계대전에 발발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은요. 최악의 경우는 지금 그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1조 1,600조 달러에 대략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디폴트 시킨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봐는 거는 이제 최선의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것도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에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좀 전에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구매 약정했던 부분을 실행하면서 135조 원 규모의 매물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셰일 기업들의 어떤 부진이나 도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셰일 가스를 중국이 대략적으로 구매해 준다면 자 여기서는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전 세계가 지금 공동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빠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까지 공동 기금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까지 동참한다면 이거는 금융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악으로 가지 않고 최선으로 간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길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입장문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었는데 전격적으로 직접 발표에 나서면서 경영권 승계와 노동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찰하고 바른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지분이 높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가까운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여쌤, 네. 저는 솔직히 이 사과가 얼마나 주가에 호재가 될지는 의문이었는데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쌤은 뭐 강, 중, 약 중에 어느 정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지배구조 부분이라든가 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은둔에 가려진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한다면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라든가 국내 기관 투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한 호재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룹주 가운데서는 삼성물산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부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8.11%의 오름세 10만 8,5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감 전까지 이 투자자들 매수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 따라붙어도 될까요? 저는 지금 상태는 따라붙기는 좀 애매하고요. 대신에 네. 보여야 된다면 누가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연기금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확대된다면 한 번쯤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관 내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룹주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높게 관심을 받고 있고 3월 동학개미운동 삼성전자로 많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지금 좀 미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자꾸 삼성전자만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본다면
삼성전자라든가는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섹터에 움직이고 있지만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낫지 구태여 삼성전자에만 그렇게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룹주 내 지분 관계로 그렇죠. 엮여 있는 더 밀접한 관련 네. 종목들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는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여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직스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번 달 내 마무리될 예정일 텐데요. 네. 이제 뭐 수사가 종결이 되면 훨훨 날아오르지 않을까요? 일단 날아오르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날아오르긴 하긴 그렇죠. 했는데요. 60만 8천 원을 돌파해야지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60만 8천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60만 8천 원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 보였을 때 그 시점에서 오히려 한번 매수하는 게 낫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 가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반등 나오면 매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정고점 돌파 여부까지 삼성바이오직스는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보가 전해져서 저희 좀 긴급하게 관련해서 삼성그룹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보던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최악과 최선을 봤는데요. 네. 일단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 세우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제 이제 새벽 2시에 만든 거거든요. 이 홍콩 항생 증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가장 타격을 본 게 홍콩 항생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4%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개파락을 보였던 부분을 메우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메워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다우지수를 보더라도 어제 새벽 2시 본다면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종가로 봤을 때는 이 고가권에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무역 분쟁은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갈 명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것도 나스닥입니다. 어제 2시 때 만들었는데 어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만든 이런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미국과 다우와 나스닥 요걸 보더라도 일단 지금은 쉬어갈 자리고 무역 분쟁 이슈는 결국에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으로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상태로 해서 공포지수 이렇게 급등했다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가 어디냐면 요 평균 가격을 깨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의 우려감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평균 가격을 깨고 내려간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면 이 공포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시장은 오히려 무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면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이건 더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코로나19보다 더 그렇죠.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지수를 보면 일단 시장은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이게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길 네, 그렇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할지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응 전략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도 전고점 때 왔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전고점에 이제 쉬어갈 국면에 왔고 네.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들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왔거든요. 그러면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에 대한 빌미가 무역 분쟁 이슈였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서 무역 분쟁이 나온다면 결국에 우리는 100%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지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과 주식 5대5 비중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나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차익을 실현하거나 본전에서
본전에 도달했더라도 현금을 만드는 쪽으로 일단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 미국이라든가 국내라든가 항생지수 역시도 단기적으로 어떤 쉬어갈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5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권, 즉 박스권 조정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1800포인트 선에서는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제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목표 주가 저가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저 역시도 조금 쫄아가지고 1800에서 1757포인트까지 낮췄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은 대략 1800에서 2059포인트 상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580포인트를 저점으로 제시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제가 겁을 먹어서 575포인트까지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우와 나스닥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우와 나스닥 역시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상황에선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우와 나스닥 역시도 제한된 박스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가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였을 때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수익률 장세, 종목 장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5대5로 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지수는 업종 대표주들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지만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유동성은 근간해서 종목 장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여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단 50%는 만일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포탈을 통해서 그런 종목에 대한 힌트 계속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수를 실행한 것도 아닌데 개인 투자자들은 벌써 최악의 수를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죠. 네. 뭐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인버스 2배수까지 네. 하락 베팅을 서슴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로 유가 인버스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 인버스요? 네, 시장 인버스 맞죠. 지금 인버스는 그렇게 무모한 전략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든가 국내 증시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10월 국면, 그다음에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전고점 부근의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한번 인버스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대신에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10% 내외로 우리가 손실을 보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인버스 투자 가능합니다. 인버스 투자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주실 거죠? 네. 내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